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은 언제 들여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접종 시기는 알 수 없는 백신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매일경제. 법원 한 번도 반성 안 해. 증거 조작 우려 커. 여러분, 정경심씨를 아십니까? 조모 전 장관의 부인으로 교수이신 분이 딸의 부정한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등 혐의가 15개나 되네요.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씨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인들이 비난받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23일 임정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2부 재판장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을 선고하며 정 씨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씨는 그들이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법정 증언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만들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법정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정 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묻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입시비리, 사모펀드 혐의가 무려 15개라고 하네요. 거의 모든 것이 유죄라고 합니다. 저는 입시비리 관련 이러한 범법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헤럴드 경제, 1가구 1주택, 법으로 대못 박는다.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됩니다. 복수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정책에 있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네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정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거권을 구체화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받기인 셈입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 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 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중앙일보 배당락 코앞인데 배당주 막차 탈까 말까. 배당주 탑승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고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 즉 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 배당락일이 오는 29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사두어야 내년 4월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의 막판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배당주를 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배당주 투자로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만약 주식을 지금 매수해 배당 수익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가가 매수 시점보다 하락하면 전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 배당락일에는 배당이라는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종목의 배당 수익이 주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에 배당주 막차에 타는데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락을 고작 며칠 앞둔 현 주가는 이미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커서입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종목으로 구성된 KRX 고배당 50지수는 23일 2214.47을 기록, 지난달 이후 13.4% 올랐습니다. 만약 이후 대외 변수 혹은 차익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 앤 뉴스 The Blog Post 리플은 주식 미 SEC 리플의 소송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대상으로 13억 달러 약 1조 4,384억 원 규모의 미등록 정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리플 XRP를 정권으로 본 것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XRP로 알려진 미등록 정권을 발행하고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플이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성 서비스 등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대가로 수십억 개의 XRP를 분배한 것도 혐의로 제기됐습니다. 정권이다 아니다의 분쟁에 SEC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해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가격 하락의 신호탄으로 투자자는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XRP가 정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화폐로 분류되므로 투자 계약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SEC의 소송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큰 대세는 디지털 자산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2,700만 원을 잠시 돌파한 후 강력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SEC 리플 소송건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스텔라, 에이다, 요스, 오미세고 등 알트코인들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던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블락미디어,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신탁, 미국 장외시장 상장. 투자자들이 라이트코인에 보안 걱정 없이 접근하도록 돕는 투자 수단인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이 미국 장외거래 프리미엄 시장인 OTC CQX 베스트 마켓에 지난 7일 현지 시간 상장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신탁은 LTCN이란 심볼로 OTCQX에서 거래됩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www.otcmarkets.com에서 공시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입니다. 정식 회사명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이며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자회사입니다. 창업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베리 실버터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리플, G캐시 등의 신탁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자산관리 규모는 약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고 가벼운 암호화폐입니다. 간략히 라코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실버, 즉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라이트코인은 은색 비트코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LTC입니다. 2011년 중국계 미국인인 찰리 리가 개발했습니다. 스크립트 해시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 증명, 즉 POW 방식으로 채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SHA, 즉 SHA-256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나온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2011년 10월에 처음 등장했고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5위에 달하는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총 발행량은 8,400만 개이며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집니다. 블락 크기는 4메가로 비트코인보다 4배 빠릅니다. 라이트코인은 개인 간 P2P 거래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로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글로벌 지불 네트워크로 그 어떤 통화보다 더욱 빠른 거래 성인과 향상된 저장 효율성이 특징입니다. LTC는 비트코인처럼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겪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이미 반감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반감기에서 반감기 2년 전 한 차례에 가격 급등이 있었습니다. 반감기 한두 달 전에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3년 8월로 점쳐집니다.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 채굴 보상은 현재의 12.5 LTC에서 6.25 LTC로 줄어듭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11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코인은 찰리리가 창시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MIT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구글 및 코인베이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가볍고 빠른 암호화폐로 라이트코인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7년 12월 그는 자신이 보유한 라이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라이트코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알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라이트코인만의 특징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프라이버시 거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리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지난 21일 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LTC의 가치를 증명하는 9가지 주요 요인을 아래와 같이 토큰 포스트가 정리를 했습니다. 토큰 포스트, LTC 창시자, LTC 가치 증명 주요 요소 9가지 공유. 첫 번째가 거의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유동성이 뛰어나다. 두 번째,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 ATM에서 지원한다. 세 번째, 3.5억 페이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레이스케일의 LTC 신탁, LTCN이 1.04억 달러 규모 LTC를 보유하고 있다. 다섯 번째, 99% 스크립트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M웹 호환성 및 익명성이 있다. 일곱 번째,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가진다. 여덟 번째, 5천억 달러 규모 가치 이전. 아홉 번째, 9년 이상 네트워크 중단 사태 발생한 적이 없다. 네, 찰리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LTC의 가치를 증명하는 9가지 주요원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여기서 라이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항목은 3번과 4번이죠. 3.5억 P8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LTC 신탁 LTCN이 1.04억 달러 규모 LTC를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투자자로서 라이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